예, 3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수요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공급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공급은 이제 영어로 suppl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급은 생산자가 재화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의도를 공급이라고 애초에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제 공급도 측정할 수 있는 변수, 지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놈을 갖다가 공급량, quantity supplied 앞자 따서 QS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까 수요량 말씀을 안 드렸는데 수요량은 quantity demanded 앞자 따서 QD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D가 하첨자이고요. 공급량 QS에서도 S가 하첨자, 아래첨자입니다. 그래서 공급량은 또 좀 길게 정의가 되는데요. 일정 기간 동안에 생산자가 생산 능력을 갖고 판매하고자 하는 재화 서비스의 양이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한번 끊고요. 생산자가 생산 능력을 갖고 또 끊습니다. 그리고 판매하고자 하는 재화 서비스의 양,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판매하고자 하는 수량을 공급량이라고 하는데요. 생산 능력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 능력 중에서도 이제 생산 기술을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제가 군함을 만든다. 군함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그래서 군함을 만들어 팔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으니까 팔지도 못하겠죠. 그래서 생산 능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일정 기간 동안에라고 하는 게 맨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량도 일정 기간 동안에 측정하는 유량 변수이다라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경작 원론 또는 경작 입문 시간에 들어보셨겠지만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일단 그 재화의 가격이 있고요. 그리고 그 재화를 만드는데 투입되는 생산 요소의 가격도 공급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뭐 생산 기술이라든지 하는 것도 당연히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 이것도 공급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과 당연히 이제 공급량이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 받겠죠. 근데 그 중에 다른 거 다 빼고 그 재화의 가격과 그리고 공급량 사이의 관계, 이놈을 갖다가 또 공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공급의 의미 두 가지 있다. 그래서 생산자가 재화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의도를 공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달리 해석하면, 또 다른 표현으로 해석하면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격과 공급량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 가격, 뭐 생산 기술, 뭐 이런 것들처럼 재화의 가격 이외의 모든 변수들이 주어져 있을 때, 움직이지 않을 때, 고정되어 있을 때 어떤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감소하고요.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때는 공급량이 증가합니다. 이런 관계를 이런 현상을 공급의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엄밀하게 정의를 내리면 달리 표현하면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어떤 재화의 가격과 공급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 그런 걸 갖다가 공급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가격과 공급량 간의 관계를 평면에다 옮겨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18페이지 아래쪽에 나와 있는 곡선으로 평면에다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과 공급량이 같은 방향으로 죄송합니다. 17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그림처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종축, 세로축, Y축이죠. 거기다 가격 P를 갖다 두고요. 그 다음에 횡축, 가로축, 그리고 X축이죠. 여기다 이제 수량 Q를 갖다 두고 가격과 공급량 간의 관계를 표현하면 그래프에 나와 있듯이 우상향하는 그런 형태의 공급곡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이유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공급의 법칙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공급곡선도 해석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겠죠. 수요 곡선하고 똑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곡선을 해석할 때 첫 번째 방법은 가격이 주어지면 공급량은 얼마이다. 즉 17페이지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은 가격이 P0로 주어지면 그때 공급량은 Q0이다
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조금 더 나가보면 가격이 P0에서 P1으로 상승하면 공급량은 Q0에서 Q1으로 증가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이런 걸 갖다가 이런 게 이제 공급 곡선을 해석하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다른 변수들은 변화하지 않고 해당 재화의 가격만 변화하면 주어진 공급 곡선, 여기서 S라고 표현되어 있는 공급 곡선상의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놈을 갖다가 공급 곡선상의 운동 또는 공급 곡선상의 움직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공급 곡선을 해석하는 방법은 이제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해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량이 Q0로 주어지면 그때 공급 가격은 P0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 어떻게 살펴볼 수 있냐면요. 그 P0라고 하는 공급 가격, 이놈은 이제 공급 곡선의 높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해석할 때는 공급 곡선의 높이는 생산자가 이 재화의 마지막 한 단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Q0를 두고 생각해보면 Q0, 그 마지막 한 단위에 대해서 추가로 지불 받으려고 하는 최소한의 가격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이건 또 뭘 의미하냐면은 생산자가 그 마지막 한 단위에 대해서 마지막 한 단위를 만드는데, 마지막 한 단위 추가적으로 만드는데 당연히 생산 요소를 더 투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생산 요소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그 추가적인 비용을 한계 비용, 마지널 코스트 또는 이제 MC라고 대문자 MC로 이제 약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마지막 한 단위에 소요하는 추가적인 비용, 그만큼은 최소한 받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추가로 지불 받으려고 하는 최소한의 가격, 그게 이제 공급 곡선의 높이가 의미하는 거고요. 그 최소한의 가격을 공급 가격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재화의 생산량이 또는 생산해가지고 팔려고 하는 양이 Q0이다라고 하면, 수량이 Q0이다라고 하면 생산자는 마지막 한 단위에 대해서 소요되는 추가적인 비용, 한계 비용이 P0만큼이기 때문에, 공급 곡선의 높이만큼이기 때문에 최소한 P0를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수량이 Q0 주어지면 공급 가격은 P0이다 라고 해석하는 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조금 더 나가보면요. 수량이 Q0에서 Q1으로 증가하면 그때 공급 가격은 P0에서 P1으로 상승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공급 곡선을 해석하는 두 번째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공급 곡선이 우상향한다, 즉 다시 말해서 공급 곡선이 플러스의 기울기, 정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재화의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생산자의 한계 비용, 추가적인 비용이 점점 더 증가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또 한계 비용 체증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공급 곡선 해석하는 두 가지 방법까지 살펴봤는데요. 제가 설명드리면서 가격과 수량을 표현할 때 가격은 상승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상승 또는 하락한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수량은 증가 또는 감소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제학에서 나오는 가격 변수는 상승 또는 하락이라고 표현을 하고 증가 또는 감소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학에 나오는 대부분의 수량 나타내주는 변수들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상승 또는 하락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닥 그렇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그 규칙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시장 공급 곡선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장 공급 곡선은 개별 생산자들은 대부분 기업이 되겠죠. 근데 그 개별 기업들의 공급 곡선들을 수평으로 합쳐가지고 시장 공급 곡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장은 수요공급 모형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한다라고 했죠. 완전 경쟁 시장은 가장 중요한 조건이 가격 수용자 조건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수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을 주어진 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가격에서 A라는 기업의 공급량, A라는 기업이 결정을 하겠죠. 그리고 B라는 기업의 공급량, C라는 기업의 공급량, 뭐 쭉쭉쭉 해가지고 이런 그 개별 기업들의 공급량을 다 합친 게 시장 전체의 공급량이 되고요. 각각의 가격 수준에서 이 시장 공급량을 다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시장 공급 곡선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장 공급 곡선 살펴보시면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공급 곡선의 이동. 자, 공급 곡선도 18페이지 아래쪽 그림 보시면 이동을 합니다. S0에서 S1으로다가 이제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을 했겠죠. 그래서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요. 그때 가격 이외의 변수들이 변화하면 그때는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공급 곡선의 이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공급의 변화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이 시장의 기업들이 어떤 재화를 갖다 만들어내는데 그 재화를 만드는데 투입되는 생산 요소의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시장에서 공급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S18페이지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 S0에서 S1으로 왼쪽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이럴 때를 갖다가 공급이 감소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생산 기술이 개발되었다. 만드는 기간이 생산하는 기간이 줄어들었다든지 아니면 생산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생산 기술이 개발되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18페이지 아래쪽 그림에서 보면 S1에서 S0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공급이 증가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강의 안에 좌측 이동, 상방 이동, 그다음 우측 이동, 하방 이동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놓기도 했죠. 그래서 좌측 이동, 우측 이동, 상방 이동, 하방 이동이 여기서 이제 좌측 이동과 상방 이동이 같고 우측 이동과 하방 이동이 같은데요. 이 경우에도 공급 곡선의 경우에도 오른쪽 왼쪽으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우측 이동을 하면 공급이 증가했다. 왼쪽 좌측 이동하면 공급이 감소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은 수요 곡선의 움직임하고 수요의 변화하고 같은 방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수요 곡선이든 공급 곡선이든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증가, 수요 곡선이든 공급 곡선이든 왼쪽으로 이동하면 그때는 감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예를 들어보면요. 건설 자재 가격이 상승했다. 즉 다시 말해서 건물을 만들어내는데 생산 요소로 투입되는 건설 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주택 공급 곡선 특히나 주택을 새로 만드는 신규 주택 공급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공급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기를 단축하는, 그러니까 만드는 기간을 단축하는 새로운 건설 기술이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신규 주택 공급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이 증가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다시 이제 공급을 마무리하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어떤 걸 기억하셔야 되냐면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공급량의 변화는 가격을 포함해서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중에 하나 또는 여럿이 변화하면 그때 공급량이 변화하게 되죠. 그래서 이놈을 갖다가 공급량의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가격이 변화해서 공급량이 변화하면 그때는 공급 곡선상의 한 점에서 다른 점, 그러니까 동일한 공급 곡선상의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공급의 변화는 이것과 다릅니다. 공급량의 변화와 다릅니다. 그래서 공급의 변화는 가격 말고 가격 이외의 변수가 변화해서 공급량이 변화했을 때 그때는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게 되고 이 경우를 갖다가 공급의 변화라고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 그리고 공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 이걸 갖다가 묻는 질문들이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급량이 변화하는 것은 어떤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중에 어떤 것이든 변화하면 공급량이 변화하는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고요. 그 중에 특히 가격이 변화하면 가격만 변화해서 공급량이 변화하면 그건 동일한 공급 곡선상의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움직이는 것이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대신에 공급의 변화는 좀 다르죠. 그래서 가격 말고 가격 이외의 변수가 변화해서 공급량이 변화할 때 그때는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고 그 경우를 공급의 변화라고 한다. 그리고 수요든 공급이든 수요 곡선이든 공급 곡선이든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우측 이동하면 그때는
증가했다, 수요가 증가했다, 공급이 증가했다라고 표현하고, 왼쪽으로 이동하면 그때는 수요가 감소했다, 공급이 감소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참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 표출되는 두 가지 상반된 힘, 수요와 공급을 갖다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수요와 공급을 한 평면에 합쳐 놔야 되겠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한 평면에 이제 합쳐 놓게 되는데요. 그렇게 수요와 공급,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을 한 평면에 합쳐 놓고 살펴보는 것이 균형입니다. 그래서 균형은 애초에 정의가 어떤 게 정의냐면요, 다른 교란 요인이 없는 한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상태,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상태, 그런 상태를 균형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상반된 두 힘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상태를 이제 균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수요 공급 모형에서는 수요라는 힘, 그리고 공급이라는 힘, 두 힘이 상반된 방향의 힘이거든요. 그 두 힘이 서로 똑같아 가지고 일치한다라고 하면 그때가 이제 수요 공급 모형에서 균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균형을 생각해 보시면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그 상태에서 움직이려고 하지 않으면 그런 상태를 균형 상태라고 한다라고 처음 기억을 하시고요. 첫 번째 기억을 하시고요. 두 번째 생각해 볼 건, 그럼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 상반된 두 힘이 정확히 맞닥뜨려지는, 그러니까 정확히 일치하면 그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상태를 균형 상태라고 한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공급 모형에서 균형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시장에 표출되는 거대한 두 상반된 힘, 수요라는 힘과 공급이라는 힘이 맞아떨어진 상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요 공급 모형에서 균형은 구체적으로 보면 수요량이 공급량하고 일치해 가지고 일치하는 가격, 그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균형 가격에서의 수요되는 양, 그리고 공급되는 양 정확히 일치하죠. 그래서 그만큼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균형 가격에서의 거래량을 균형 거래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이 둘을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균형 상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19페이지에 강의한 그 19페이지 보시면 아래쪽에 그림이 있는데요. 거기서 보시면은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그리고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 그 두 곡선이 교차하는 점, 이점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놨죠. 그래서 이점에서의 가격이 P스타이고, 이점에서의 그 수요되는 양 Q스타, 공급되는 양 여전히 Q스타입니다. 그래서 수요량 Q스타, 공급량 Q스타로 일치하게끔 만들어주는 가격 P스타를 균형 가격이라고 하고요. 그 균형 가격에서의 수요량, 공급량 일치하죠. 그만큼 거래가 되죠. 거래량 Q스타를 균형 거래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균형 가격 P스타, 균형 거래량 Q스타를 한꺼번에 표현하는 게 그 평면상의 E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 E 점을, 즉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을, 점 E를 균형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균형 가격 P스타에서는 소비자들은 원하는 양 다 구입할 수 있어요. Q스타만큼 구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생산자들도 팔려고 원하는 양 다 판매할 수 있습니다. Q스타만큼 다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장에 내놓는 게 생산자들이 Q스타만큼 팔려고 내놓고요. 근데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그 살려고 하는 양 Q스타이니까 전부 다 사가게 되겠죠. 그럼 결국 무슨 소리가 되냐면은 시장에 내놓은 게 다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을 갖다 이제 시장 청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균형 가격을 또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냐면은 시장 청산 가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이제 마켓 클리어링 프라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우리는 이 과목에서 다루지 않겠지만은 거시경제학에서도 시장 청산이라고 하는 게 지금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미시경제학에서도 시장 청산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실 때 균형 상태에서는 시장에 내놓은 양 모두가 다 팔려버리기 때문에 시장이 깨끗해지는구나, 시장에 그 재화 서비스 또는 상품이 하나도 남지 않는구나, 다 없어졌구나, 그래서 시장 청산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그때의 가격, 즉 균형 가격을
시장 청산 가격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참으로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균형 상태라고 하는 걸 살펴봤는데요. 자, 이 균형 상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른 교란 요인이 없는 한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다른 교란 요인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균형 상태가 변화가 되겠죠. 균형 상태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균형이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갖다 이제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일단은 어떤 게 영향을 미칠까? 어떤 게 균형을 변화시킬까라고 했을 때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 가격 말고 다른 게 변화하면 그러면은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죠. 그러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 교차하는 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균형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균형 상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가운데 가격 이외의 변수 중에 하나 또는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변화하게 되면 그때는 수요 곡선이 이동하고 균형 상태도 변화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또 하나가 있죠.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중에 가격 이외의 변수 하나가 변화한다든지 아니면은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에 가격 이외의 변수들 또 여럿이 한꺼번에 변화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공급 곡선 자체가 변화를 합니다.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 교차하는 점, 균형점, 균형 상태가 또 변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걸 갖다가 이제 그 균형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균형 분석에서는 정지에 있는 두 상태를 비교하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정태 분석인데 앞에 비교자를 붙여가지고 비교 정태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균형 상태에 머물면 이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볼게. 애초에 시장이 형성되고 나서 그 재화와 관련된 시장이 형성되고 나서 처음서부터 균형 상태로 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상태로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러다가 궁극적으로는 균형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일단 균형 상태에 도달하면 더 이상 다른 상태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시장이 개설되자마자 균형 상태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요게 조금씩 움직이다 보면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면 그때는 균형 상태로 간다라고 하는 거 그걸 갖다가 다음 4주차 강의 첫 번째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